알고리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19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죠? 네,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예,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어떤 거 얘기할까요? 딥페이크? 아, 예. 네. 오늘의 주제죠. 네. 자, 딥페이크는 왜 딥페이크인가요? 왜 이름을 딥페이크라고 지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 사진을 그 프로그램 안에다 넣으면 그 사진인데 영상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사진인데 입이 막 그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대로 움직이고 네. 예, 뭐 표정 변화도 다 일어나고 이제 이런 기술이거든요.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유명한 가수가 뭐 이제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김광석 예를 들면 김광석 가수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수와 이 사람은 이제 영상에서 띄워서 이렇게 듀엣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기술로 만들어서 복원을 해내는 뭐 이런 네. 프로그램들에서 아마 보셨을 건데 아마 네네. 그런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막 AI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예, 그런 게 AI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AI가 그러니까 이런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딥러닝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저 네네. 잘 몰라가지고 아 네. 그 페이크는 속이다 이런 뜻이니까 네. 그런 딥러닝의 기술로 속이는 거? 영상 그런 가짜 거겠죠? 영상을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딥페이크 가짜 사진도 만들고 가짜 영상도 만들고 예. 그런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문제가 되는 예, 범죄죠 범죄. 네. 제가 조금 요거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처음에 이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2017년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 한 회원이 기존 영상에 유명인의 얼굴을 이제 입혀가지고 가짜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나왔다 이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얘기가 나왔을까요? 2020년도부터 이런 일반인들이 딥페이크로 영상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조금 대중화되기는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기사를 좀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문제된 거는 이제 뭐 뉴스로 보셨겠지만 서울대 사건이 있었죠. 예, 네네.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서울대 사건이요? 네. 저도 뉴스로만 좀 접해가지고 정확한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몇 달 전에 우리가 그때도 같이 지아님하고 네. 네 라디오 녹음 끝나고 내려가서 밥 먹을 때 뉴스에서 처음 제가 네. 접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니 서울대에 근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찾아봤을 때 서울대를 졸업한 가해자가 졸업한 사람이었고 서울대 그 뭐 동문들 해가지고 뭐 방에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서울대 후배도 있고 뭐 동아리 후배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인물로 예, 딥페이크 사진 뭐 이런 거 공유하고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게 예 그렇게 나왔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요즘에 또 이 10대들 뭐 중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에 주로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10대들도 딥페이크 주변 더군다나 같은 반 친구, 뭐 아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서
올리고 막 공유했던 이런 게 또 막 문제되면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배덕을 느끼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배덕이 뭐예요? 저도 그 단어를 처음 본 거예요. 네, 네. 보니까 도덕적인 거를 좀 이렇게 벗어나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왜 이렇게 뭐 노상방뇨나 뭐 아니면 그런 것을 몰래 안 들키고 몰래 했을 때 그런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배덕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해자에게 왜 그런 거를 하려고 했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배덕을 느끼려고 이런 말이 있었고 실제로 그 채팅방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짜여진 틀, 도덕적인 거, 윤리 이런 거 법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려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범죄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 졸업한 학생은 아니었고 그 사건은 가해자가 결국 잡혔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대학교에서도 전국에 정말 많은 대학에서 그런 딥페이크 사진 영상이 나오고 10대까지도 내려오고 이래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양육자들은 더 충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본인 얼굴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어디 네. 여행 가서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주 올리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면 내 반 친구가 몰래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냥 재미로 공유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사자 피해자는 자기 사진이 그렇게 도용된 건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너 이런 영상이 떠돌아다닌다 라면서 알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다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우리 반 친구고 네. 아는 친구인데 네. 뭐 학원 친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는 뭐 초등학교 때 친구 이런 친구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유포했다라는 게 너무 피해자들은 너무 충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깨진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후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더 황당했던 거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남자애들은 나가서 축구를 하라고 그러고 여자애들만 반에 남겨놓고 인스타를 다 비공개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도? 네. 아니 그거 완전 그 예전에 성교육 시켰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가해는 남학생들이 했는데 왜 여학생들 피해자들한테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야 어떻게 안 변하죠 세상에. 안 변해요 진짜. 너무 저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한테는 뭐 니네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남자는 기본적인 성욕이 있는 게 디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그거랑 똑같은 네 심각합니다. 네. 여전하다니 인식이. 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에서 이제 피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 434건이 지금 그 피해 사건으로 밝혀졌고 피해자가 617명인데 그중에 학생이 588명 그다음에 교사가 27명 직원이 2명 그다음에 가해자 중에 뭐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75에서 79% 정도가 10대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네. 충격적이죠. 네. 예. 그 경찰청에서 11일 전날 기준으로 전국에서 불법 합성물 이런
성범죄 사건 513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올해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 합성물, 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318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대가 251명, 네, 78.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이제 20대, 그러니까 57명이었고 30대는 9명, 40대는 1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피의자만, 예, 지금 피의자만 가지고 이제 통계를 그렇게 낸 건데요. 여기에 이 10대 피의자 중에 또 그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예, 촉법 소년을 그렇게 부르던데, 촉법 소년이 63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촉법 소년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촉법 소년이라는 거를 알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피의자 촉법 소년들 63명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데, 뉴스가 8살 아이가 그 태권도장에서 이렇게 거기서 만난 오빠, 5학년 오빠 랑 친해져가지고 카톡을 하는데 그 오빠가 이제 그런 카톡에 뭐라고 올렸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귀자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너의 벗은 몸을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놀란 거죠. 예. 이런 영상, 내용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태권도에 같이 다니는 오빠니까 친하게 지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막 이렇게 태권도에도 신고하고, 막 이렇게 도장에도 얘기하고, 다 신고하고 그랬다고 나오던데, 이게 점점,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학생들은. 아니면, 아까 그 배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감정인 건지,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님? 왜 이렇게 점점 더 특히 이제, N번방처럼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단체로 방을 만들고 거기서 공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이 계속 왜 이렇게 이런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이 점점 연령이 낮아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어쨌든 왜 그럴까 하면은 결론은 진짜 성교육이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네. 그 문제가 아닐까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영상을 접하는 건 너무 쉬워요. 조금 유튜브만 틀어도 그런 영상들을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거에 맞게 성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성교육의 수준은 예전만도 못하는 거죠. 또 무슨 페미니즘 교육한다 그러면은 항의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이러는 실정이니까요. 네.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말로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적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 이제 많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얘기는 또 할 얘기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벌써 10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네네. 노래 한 곡 딱 듣고 네.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즘 저 잘
저 뉴스 잘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또 봤는데 뉴진스가 무슨 발언을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또 막 핫하던데. 네. 네, 그 보니까 뭐 그 민희진 대표를 다시 대표로 네. 뭐 언제까지 대표로 앉혀라 뭐 이러면서 네. 발언을 했다고 뭐 왕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뉴스 기사 보니까 또 뭐 아직 이 뉴진스가 기획사랑 5년의 계약이 남았다 막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몇 년 계약하는데 5년이 남았다는 겁니까? 한 20년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보통 10년 처음 계약할 때는 신인들이 처음 계약할 때는 한 10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5년 남은 거죠. 노예 계약이네요. 그렇죠. 네. 참. 문제가 있어도 네. 말하지 못하는. 네. 아, 참. 예. 그 뉴진스 새 곡, 새 곡은 아니죠? 올해 나온 노래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올해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아닌가? 그냥 신곡해서 치니까 이 제목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오겠습니다. 네. Come on. Stormy night, cloudy sky. In a moment, you and I. One more kiss, 너와 나 다시 한 번 만나게 서로에게 향하게. I feel getting deeper. 다시 back to me, 우리 인연은 깊어.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I don't know what we've done. 곁들을 가기 싫어. 실패를. Don't know where we've been, so let's get out of here. So it's yours. Golden moon, diamond stars. In a moment, you and I. Second chance, 쇼가 날 모습고시 맞대 너와 내게 향하게. My feelings getting deeper. 다시 back to 내 믿어. 우리 인연은 깊어. You know,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I don't know what we've done. 되돌아가기 싫어. 시대로. Don't know what we've been, so 미치게 하래루요. So sure. It's supernatural. It's supernatural. 거짓말 안 할래. 너무 말해. 진심 의심해. So what is coming through? You have no idea. It's crystal clear. Love is here. Saying it's you.私とあなた Golden moon, diamond stars. In a moment we unite. 네. 뉴진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그 했던 얘기를 마저 해볼까 봐요. 네. 왜 이렇게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가. 네. 그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쵸.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기사들이 워낙 나오는 것들이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잘 모르는 아직 잘 모르지 않나 저 연령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지 원래 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다 예. 어릴 때부터 다 이런 신경들, 감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긴 할 텐데, 문제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이게 범죄인지 알면서도, 왜 이제 지금 텔레그램 문제 되고 있잖아요. 계속 텔레그램에서 N번방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메신저를 이 메신저에서 그 수사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네 몸이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10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짜 네 얼굴만 갖다가 붙인 거지. 그치. 내가 너를 불법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이 강력하게 처벌이 됐었다면 사실 이제 그런 방들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건데 뭐 이렇게 그 토론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기소된 건의 81%가 다 집행유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지영 검사가 그 토론 집담회를 했었는데 서지영 검사가 발표를 했는데 네. 기소된 건의 81%가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면은 뭐 무죄 아니면 어쨌거나 이제 그 초범이고 뭐 이러니까. 실형을 받은 거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이제 텔레그램에서 하면은 절대 안 걸린다. 걸리더라도 뭐 초범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집행유예로 식이죠? 될 거다. 네. 이게 너무 법적 조치가 너무 약한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법이 또 강화된다고 해도 문제는 제가 볼 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우리 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미 미디어는 이미 어릴 때부터 노출될 밖에 없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완전 유모차 탄 애기가 밥 먹는데 그러니까 탭을 앞에 정말 가까이 그것도 멀리서나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완전 눈 앞에 가까이 놓고 부모가 밥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애 눈도 버리고 애 뇌도 발달을 못 시키고 어쩌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한 번 본 거지만 그런 문화가 아주 일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고 핸드폰도 일찍 갖게 되고, 그렇죠. 예, 이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뭐 양육자가 이렇게 핸드폰 청소년 유해물 차단 이런 거 설치하고 하더라도 또 다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물론 당연히 교육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교육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다루겠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디지털 교육과서 막 얘기하면서도 무슨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자꾸 디지털에 나오는 사람 디지털에서 배우는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서 이 사람과 우리가 만나면서 이 사람의 얼굴에 그러니까 인상들 이 사람이 말로 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만 계속 보게 되면 그런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잘 못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렇게 논리가 가버리면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그 어떤 거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와는 별개로 저도 그거는 반대합니다만. 예. 근데 지금 현 사회는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그러면은 그럼 우린 가지 말자. 이거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가지 말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가긴 가는데 그럼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안 생기게끔 하면서 갈 거냐, 기술을 발전시킬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 녹음 준비하면서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거 검색하니까 그냥 바로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합성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바로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그 상대님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검색을 한 게 아니라 네. 딥페이크 사건화된 네. 거를 가지고 검색했는데 딥페이크 가짜 얼굴 사진,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하는 그렇죠. 예, 네. 그 앱을 보여주는 네. 그러면 그게 그냥 청소년들이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기 사진 넣어서 뭐 재밌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친구 사진 넣어서 야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접하게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내 친구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뉴스로 이렇게 한번 떠들썩해서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되면 사실 사람이 궁금하니까 안 해보던 아이들도 해볼 수 있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검색했는데 거기에 딱 떠 광고가 이런 앱이 있어?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볼 수 그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건 너무 논리가 이상한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그런 규제들 어떤 광고에 있어서도 가짜 뭘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광고 자체가 그런 것도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좀 전에 그 지아님이 집담회 서지현 네. 지금은 검사님이 아니시죠? 네, 정검사죠. 네. 그분이 집담회에서 뭐 이런 얘기 했다 하면서 네. 예, 말씀하셨는데 네. 집담회가 있었죠. 9월 10일에. 예, 9월 10일에 네. 여성단체 연합들이 이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네.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라는 집담회를 긴급하게 네. 예, 진행을 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려고 신청을 했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를 해준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그때 이제 그 현장에는 한 100여 분이 오셨다 그러고요. 네. 온라인으로는 한 500여 명이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집담회를 같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권기면영 선생이 첫 번째로 발제를 했는데 그 권기면 선생은 이 사건을 집단적 포르노 생산을 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10대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대량적 네. 생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소비자가 훨씬 많은 네, 그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생산자가 네. 네.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된 그쵸. 이런 예, 누구나 다 아까 그런 앱과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뭐 놀이로 그냥 주고받고 공유할 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심지어 이게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만들고 방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 팔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게 또 신자유주의와 또 엮여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우리 가치의 네.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 가 됐고 그리고 아까 그 시사인의 이번호에도 이제 이 딥페이크 문제를 다뤄가지고 읽어봤는데 네.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그 텔레그램이 사실 뭐 유료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뭐 그걸로 뭐 돈을 뭘로 벌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4월부터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을 모았으면 그 방의 개설자에게 광고 수익을 그 암호화폐로 지급을 했대요. 네네. 네, 그러니까 1,000명만 모으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무슨 영상 있어요, 뭐 모이세요, 뭐 이러면 1,000명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참. 그렇군요. 네. 텔레그램이 1,000명. 1,000명은 이게 뭐 한 10,000명 이렇게 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0명은 왠지 해볼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숫자라서. 이러면서 나도 거기서 이윤을 좀 얻고, 그러면서 또 텔레그램에서 또 광고 수익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네. 생각하면, 네. 너무 쉽잖아요. 내 네네. 친구의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치면 나오는 딥페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넣으면 얘가 알아서 포르노 영상을 만들어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담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60초짜리 영상 만드는데 2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공짜래요. 돈도 빵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상을. 친구 사진 갖다가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넣어서 60초짜리 영상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 들어가서 팔면 끝. 난 돈을 벌어.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심각하네요. 네,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지인 능욕 이런 단어를 사용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지인 능욕한다고 이런 방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X인데 예전에 트위터에도 그런 지인 능욕 아예 검색하면 막 나올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고 팔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거기다가 광고 수익까지 준다고 하니까 문제네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텔레그램을 탈퇴해야 된다, 뭐 이런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여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방에서는 텔레그램 말고 좀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저희도 그 단톡방이 텔레그램 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거 탈퇴하고 다른 뭐 시그널이라는 또 메신저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다 옮겨가는 이제 목소리들이 좀 옮겨가자고 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저희 그 뭐 파일들과 사진들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의 장점이 그런 거. 안 지워지고 카톡과 다르게 안 지워지고 이게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도 한 건데 이런 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어쨌든 그 이윤을 목적으로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방을 개설하고, 근데 부수입처럼 또 텔레그램 1,000명 이상의 그 채널에 1,000명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구조 자체가 또 더 많이 양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텔레그램에 그러면 이런 수사기관에서 좀 이게 그 수사를 좀 잘 할 수 있게 오픈 뭐 요청, 수사 요청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텔레그램에서. 그 지난번 N범 몇 년 전, 2년 전인가요? N범방 때도 요청했는데 안 돼서 피해자였나 뭐 그 추적단이었나 그분들이 네. 직접 들어가서 잡은 거잖아요. 네. 지금 시사인 기사를 또 보니까 네. 이게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이 CEO가,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요? 네. 파벨 드로프. 아니, 라는 이거 러시아에서 CEO인데. 만든 거 아니었어요? 프랑스에서 잡혔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저기 CEO가? 네. 그래서 지금 그 구속 혐의가 12가지인데
그 아동 성학대, 마약 거래, 뭐 그런 사기 이런 범죄 사실이 텔레그램 내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 그래서 그런 혐의로 지금 잡았는데 뭐 보석금을 내고 현재는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러시아 출신은 맞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 러시아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어서 가지고 이게 보안이 일부러 더 강력한 거를 만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게요. 방조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모르지 않을 건데 네. 알면서도 이걸 놔둔다. 그리고 심지어 수익 나누는 것으로 이게 수익 나누는 게 이렇게 광고 수익을 주는 게 예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4월부터 그랬대요. 4월부터 네. 완전 방조를 넘어서 이거는 조장하고 있는 건라고도 그렇죠.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텔레그램 방이 그런 범죄자 범죄의 현장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방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도 없고 그다음에 뭐 사실 또 뭐 이렇게 규제하면은 또 그냥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단톡방이 감시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되게 양날의 그렇죠. 검이긴 맞아요. 한데,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정보를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협조해 주는 게 맞는데, 거기가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강제할 법도 없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고민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보안이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텔레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게 보안이 너무 느슨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문제 이 어떤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우리는 또 독재 정권의 시절을 또 다 겪어 와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활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거죠. 이게 텔레그램으로 다른 걸로 옮겨간다고 해서 사실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런 범죄를 막는 건 좀 어려운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수사나 요청했을 때 그것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뭐 이런 문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든 거 만약 갑자기 텔레그램 CEO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막 탈퇴 인원들이 막 늘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한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면서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가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서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또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네네.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네. 유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들어보진 않았어요. 무슨 노래 그 중에 추천 하나 해주실래요? 지아님 아시는 노래 있으면? 저는 이 제목을 그냥 개복치라고 외우고 있는데. 개복치요? 개복치? 생선? 네, 물고기. 생선이라고 하면 안 네. 되나? 네네. 원래 제목은 태양 물고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유나 가수가 무슨 뉴스룸 같은 데에 이제 인터뷰하러 나온 거를 봤는데, 이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개복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유리 멘탈 뭐 이런 사람들을 비유할 때 개복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제 개복치는 거의 뭐 해수면 위에서 거의 바다 심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양 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그래서 레인지가 능력자였다. 레인지가 엄청난 생명체였고, 그리고 이제 얘가 또 그 심해에서도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개복치라고 지기는 좀 거시기 하니 빛이 나고 이래서 태양 물고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들어볼까요? 태양 물고기. 예, 태양 물고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일이 좋을 순 없어도 가끔은 기대해 실망에 빠져버리지는 아직도 잘하는 중일까. 멈춘 것보다야 훨씬 기뻐할 일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봐도 왠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막막하기만 해. 어쩌면 보여진 내 모습이 전부는 아닐까. 두려웠으면 해 어릴 날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에게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나는 내가 되기를. 하늘은 바다처럼 어쩜 이다지도 다를까. 생각지도 못한 생각에 부딪혀 고민해. 날카로운 마음의 힘이 누군가 방치한 아이의 몸부림이라도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다만 오해와 미움의 고향 그곳은 어딜까. 가만히 두드린 어깨 위로 차분히 피어난 안도의 숨이 느껴질 땐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비뚤어진 마음은 달빛을 바라본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하늘하면 바다처럼 당연하게 존재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지. 바다에 태양 되어 빛을 낼걸.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비뚤어진 마음은 그 빛을 받아온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네가 필요해.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에게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나는 내가 되기를. 하늘하면 바다처럼. 왜 아까 지한님이 녹음 전에 네,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네, 시사인에 나와 있는 캡처하면 소리 나는 거? 네네네. 그 9월 10일에 진행했던 집담회에서도 이 AI 박사를 하신 분도 나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시사인에서도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뭐 캡처를 못하게 하는 어떤
기능을 이제 심어 넣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스타에 자기가 올려놓은 거를 누군가 캡처를 하면 나한테 다시 알람을 준다던가. 누군가 내 사진을 캡처했다? 캡처하면 알람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진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을 노이즈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이 어딘가 그 딥페이크로 활용이 되면 얘가 이제 이미지가 막 다 깨져서 영상을 만들 때 뭐 깨져서 간다던가. 아, 캡처 사진 자체를 다시 활용해서 뭔가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딥페이크로 활용을 못 하게끔 어떤 노이즈를 심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를 심어놔서 내 사진이 어딘가에서 도용이 되고 있으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또 기술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적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카메라 사진, 핸드폰 사진 옛날에 불법 촬영할 때 불법 촬영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사진 찰칵 소리 나게 네. 만든 것처럼.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아, 그래요? 네, 다른 나라 카메라는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폰은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거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폰은 한국 한국에서 수출용은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그렇다. 네. 아, 네. 그리고 그런 기술도 있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AI 기술이 너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AI로 만든 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로 만든 영상에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어떤 음역대가 있잖아요. 어떤 초음파의 음역대 같은 거를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이 영상은 AI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기술의 발전이 꼭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참,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저도 챗GPT를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직접 개인이 돈을 내시는? 네, 개인이 29,000원씩 월 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쓰세요? 저는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료 찾는 시간이 진짜 훨씬 줄어들어요. 아, 네. 챗 GPT에 뭐 이런 자료 찾아줘 그러면은 차차작 나오니까 한 번도 그럼 예전에는 나는 너무 활용을 못하는구나. 이전에 한 가지 뭐 이렇게 뭐 실험하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구글로 찾았는데 3일 동안을 못 찾았어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논문을 막 다 뒤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나온 논문도 없고. 그러다 갑자기 챗GPT가 생각이 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쳤더니 바로 1초도 안 돼서. 아, 근데 그게 네. 정확한 정보였어요? 그게 이제 챗GPT의 문제가 그거예요. 네. 얘가 정보를 줬을 때 한 번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른 그걸 한 번 찾으면 뭐 다른 논문 어떤 걸 찾아봐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챗GPT한테 다시 물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자꾸 이제 자료들이 더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걔가 답하는 그 범위들이 좁아져요. 네. 사실은 챗GPT 사용할 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건데 제가 제일 많이 틀린 거를 확인한 거는 계산이 잘 안 맞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네. 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 떠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 정보의 양이 많은 거를 얘가 옳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정보들이 더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얘는 그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가짜 뉴스를 더 막 생산하기도 하겠어요. 네네. 더 널리 퍼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저희 음악 들으면서도 얘기했지만 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정보가 인터넷 세상에 더 많으면 내가 챗GPT한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니?라고 물어보면 얘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에서 만든 스노우라는 이제 그 카메라 어플인데 어떤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어플은
그 실제 사진 딥페이크 같은 거예요. 그 실제 사진을 넣으면 뭐 배경화면을 바꿔준다던가 뭐 그 사진의 외의 영역을 뭐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어플인데 어떤 직장인이 자신의 그 어깨까지만 나온 사진 증명서를 거기다 넣고 이제 저기 상반신까지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얘가 이제 가슴을 만지는 행위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성적심을 일으키는 것이 나오게끔 만드냐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세상에 그런 뭐 가슴을 만지는 사진이 막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러닝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그냥 표현해 주었을 뿐인 거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대 어린 친구들이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어른이 써도 문제지만, 그 10대들이 쓰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를 어쨌든 만들어 놓고 이거는 우리 잘못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둬야 되나요? 계속 만드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말이 안 네. 되는 건데. 문제예요. 네. 그럼 도대체 뭘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그것을 뒤처리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개발할 때 네. 그런 정보들을 차단하는 기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까 뭐 할 필요도 별로 못 느끼고 귀찮기도 하고 그쵸?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약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이게 이윤이 그러니까 모든 병에 그러니까 어느 병 어느 뭐 아프리카의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어떤 병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이 있지만 그 약을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싸게 시판을 하거나 더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만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것처럼 기술도 더 한쪽으로 더 치우쳐서 발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있지만 상용화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하겠다. 사람 중심이 아니니까 참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것을 만들고 어떤 기술적인 것을 더 집어넣고를 더 넘어서는 이야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요 딥페이크의 문제가 딥페이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 이거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항상 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 교육 문제로 사실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날 이제 집담회에서도 정교조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 시간이 1년에 1시간밖에 안 된대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근데 그 1시간도 그냥 영상 틀어주고 이렇게 많은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육부터 좀 학생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잘 해놔야 이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그쵸. 예, 맞아요. 될 텐데. 그리고 지금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성인들도 네. 교육이 되어야겠죠. 그쵸. 계속. 네, 그쵸. 이게 너무
그리고 학교에다만 학생들도 이 청소년기 아동들도 학교에다만 온전하게 그 교육을 맡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배우고 다른 이제 뭐 학원에서도 배우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배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포괄적 성교육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쵸. 뭐 예능 같은 뭐 이런 그 언론 매체에서도 이거 미디어 매체에서도 좀 그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고. 아,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기술이 진짜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뭐 법제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변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제도도 이런 사회의 변화에 빨리빨리 바뀌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집담에 서지현 검사도 나왔는데 네. 그 서지현 검사가 뭐 디지털 성범죄 뭐 TF팀인가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 한동훈 그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그 TF팀을 없애버리는 거였는데 근데 그 팀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권고안을 11개나 만들어가지고 그 발표하는 데서 이제 잠깐 그 11개가 네. 뭔지를 잠깐 발표해 주시는데 네. 야 진짜 이것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고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해체가 돼버려가지고. 네, 해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지현 검사가 이 딥페이크 터지자마자 본인 SNS에 내가 2년 전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되겠냐 막 약간 이런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잠깐 그쵸. 그런 TF 만들거나 뭐 어떤 뭐 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 해놓고 또 지나면 안 하고 또 흐지부지 이러니까 되고, 네. 그러니 또 요때만 지나면 요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잠잠해질 거야? 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아니까. 지금도 뉴스 보면은 딥페이크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그 터졌을 때 한 며칠 빵 나왔고 요즘 다시 또 이렇게 수그러드는 상황으로 전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 오늘은 이렇게 두 사람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곡 지아님 네. 마지막까지 추천곡. 마지막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가수인데 네. 이번에 이 가수가 미국의 해리스 후보를 뭐 지지하고 뭐 트럼프가 막 비난하고 막 뭐 이런 뉴스가 또 있었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러고 예, 보니 예. 거기에 또 저기가 나오던데 머스크도 그래 일론 머스크가 또 뭐 무슨 발언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발언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발언. 그의 또 딸이 또 그 아빠의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랬어요? 그건 몰랐어요.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가수고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해갖고 쳐보니까 안티 히어로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안티 히어로? 네. 괜히 제목부터 그쵸, 괜히 괜찮을 것 같죠. 마음에 드네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19회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I have this thing where I get older, but just never wiser. Midnights become my afternoons. When my depression works the graveyard shift, all of the people I've ghosted stand there in the room. I should not be left to my own devices. They come with prices and vices. I end up in crisis. Lose all this time. I wake up screaming from dreaming. One day I'll watch as you're leaving, 'cause you got tired of my scheming. For the last time, it's me. Hi, I'm the problem, it's me. At tea time,
is like some kind of consciousness. All this time I wake up screaming from dreaming. One day I'll watch as you're leaving, and life will lose all its meaning. For the last time, it's me. Hi, I'm the problem, it's me. At tea time, everybody agrees. I'll stare directly at the sun, but never in the mirror. It must be exhausting, always rooting for the anti-hero. I have this dream, my daughter-in-law kills me for the money. She thinks I left them in the will. The family gathers around and reads it, and then someone screams out, she's laughing up at us from hell. It's me, I am the problem, it's me. It's me, I am the problem, it's me. It's me, hi. Everybody agrees, everybody agrees.